전기기능사의 모든 것 에듀클래스. 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산전기학원의 원장 김민혁입니다. 지금부터 전기기능사 필기시험 전기기기 과목에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계산 문제 30선을 여러분께 해설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이 문제는 에듀클래스 홈페이지에 여러분 가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강의는 유튜브에서 보시면 됩니다. 수험생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한 문제 한 문제 꼼꼼하게 제가 풀어드릴 거고요. 그때마다 필요한 내용들은 간단하게 요점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딱 1시간 정도만 집중해서 공부하시면 깔끔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저도 최선을 다할 테니 여러분께서도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힘내요. 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6600에 220V인 누구래요? 예, 변압기래요. 1번부터 5번까지는 변압기와 관련된 계산 문제인데요. 간단하게 변압기의 중요한 계산 문제 핵심 살펴보고 문제 1번, 2번, 3번 연달아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압기의 전압비다. 오케이, 우리 배웠던 거 잠깐 소환하자고요. 1차 측에 이렇게 권선이 감겨져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1차 측 권선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2차 측에도 권선을 감았다고 할게요. 그러면 일단 우리 이것도 기출문제잖아. 변압기에서 1차 측이 뭐고 2차 측이 뭔지,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차 측이다 라고 가정하자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1차 측이 전원 측이다 라는 이야기야. 자, 요것도 여러분 기출문제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는 이제 몇 차 측이 되는 거야? 2차 측이 되는 거지.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는 무슨 측이 되는 거예요? 아하, 우리가 실질적으로 전기 설비를 우리가 다는 부하 측이 된다더라. 요것도 여러분들 기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 1차 측에 권선이 감겨져 있고 2차 측에 권선이 감겨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1차 측에 감은 권수를 100번 감았다라고 그냥 가정할게요. 그리고 2차 측의 감은 권수를 여러분 200번 감았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여러분들 어디가 훨씬 더 많이 감았어요? 2차 측, 즉 부하 측이 더 많이 감았죠.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랬을 때 여러분 예를 들어서 1차 측에 공급한 전원 측의 전압이 예를 들어서 100V였다. 자, 그러면은 변압기잖아. 전압을 변성해주는, 전압을 바꿔주는 친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압이 변성의 크기가 권수비에 비례한다. 전압비에 비례한다. 이게 변압기의 전압비 권수비 아니었습니까?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은 2차 측에 뜨는 전압은 여러분 얼마예요? 자, 2배 커졌으니까 전압도 2배 커진다. 아하, 이걸 우리가 변압기의 전압비 공식으로 바꾸면 아하, 권수비에 비례한다. 그래서 V2분의 V1이다. 아주 중요한 공식이고, 얘를 좀 연장해서 쓰면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I1분의 I2다 하고 땡땡땡. 자, 뒤에 있는 공식은 여러분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는 모르긴 몰라도 이 관계는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필수 공식 나왔어요. 전압비 또는 권수비는 어떻게 된다? V2분의 V1이다. 자, 근데 우리 기능사 기출문제를 보면은 맨날 물어보는 게 2차 측 전압을 물어봐. 왜 2차 측 전압을 왜 맨날 물어볼까? 2차 측 전압이 제일 중요하거든. 왜? 부하는 몇 차 측에 달아? 2차 측에 달아. 즉 우리가 전기를 사용하는 이 수용가들은 다 2차 측에 있는 거예요. 1차 측은 전원 측이야. 즉 쉽게 말하면 한전 측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2차 측을 물어봐요. 그러면은 이 식에서, 이 간단한 식에서 V2는 어떻게 구합니까? 얘하고 위치만 시작하고 바꿔주면 되겠죠. 그럼 V2는 A분의 V1이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즉 1차 측 공급되는 전압과 전압비만 알면, 권수비만 알면 아주 쉽게 V2를 구할 수가 있다더라. 자,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부하 측, 2차 측이 중요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우리가 변압기에서 우리가 이제 출력을 계산할 때는 반드시 2차 측이 기준이야. 몇 차 측 기준? 2차 측이 기준이다. 즉 2차 측 전압 곱하기 2차 측 전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출력을 계산한다. 요 정도는 여러분께서 좀 기본적인 상식으로 알고 시험장에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변압기에 우리가 용량을 나타낼 때는 피상전력으로 나타내죠. 단위 어떻게 됩니까?
요 단위도 가끔 시험에서 나옵니다. 자, 어찌됐든 우리가 계산 문제를 주로 다룰 텐데 이렇게 이론적인 내용도 여러분 조금씩 가져가면서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끝냈고 1번 문제, 지금부터 문제 빠르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600에 220, 요게 여러분 뭘 준 거냐? 바로 전압비를 준 거야. 전압비. 그러면 우리가 전압비 A는 빠르게 한번 계산해 보세요. V2분의 V1이죠. 요게 1차 측이고 뒤에 있는 게 항상 2차 측이야. 그러면은 220분의 6600이다라는 거지. 여러분 요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 30 나와. 그러면은 전압비가 30이다라는 말은 1차 측 전압이 얼마가 공급되든지 무조건 나는 몇 배 다운시키겠다? 30배 다운시키겠다. 이러한 스토리라고. 근데 문제를 보니까 1차 측에 몇 볼트를 공급한대. 2850볼트를 공급한대요. 그랬을 때 2차 측 전압은 얼마인가? 즉 부하 측에 공급되는 전압은 얼마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를 뭘로 나눠주면 돼? 30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2850 나누기 30은 정답 2번 95볼트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계산기를 이용해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차 측에 13200이고 2차 측에 220이야. 1번 문제하고 숫자가 약간 바뀌었죠? 예, 숫자는 당연히 바뀔 수가 있죠. 근데 1번 문제는 6600볼트였잖아. 1차 측 전압이. 그죠? 이게 얼마야? 13200이죠? 대략 몇 배 커진 것 같아? 2배 커진 것 같죠? 그래서 빠르게 여러분 전압비, 건수비를 구하면은 여러분 요렇게 구하는 거죠. 그럼 얘 얼마 나오겠어요? 네, 60 나오겠다. 아하, 그럼 이 말은 즉슨 1차 측 전압을 몇 배 다운시키겠다? 60배 다운시키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 그럼 얼마를 줬는데 1차 측에 6000볼트를 공급했대요. 그럼 얘를 60배 작게 해줘야겠죠? 그럼 60으로 나눠줘야겠죠? 그럼 그 결과는 얼마입니까? 예, 100볼트가 나오겠죠. 이거 써드려요. 자, 6000을 건수비 60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00 지워지고 요거 1이 되겠죠? 그래서 100볼트입니다. 어때요? 하실만한가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할게요. 변압기 나왔어. 변압기에서 전격 출력으로 맞는 것은 여러분 변압기의 출력 물어봤으니까 몇 차 측이 기준이라고 그랬어? 2차 측이 기준이다. 그러면은 숫자 무조건 2만 찾으시면 돼요. 그럼 여기 2차, 여기 몇 차? 2차.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변압기의 전격 출력에 관한 내용을 잠깐 살펴봤고요. 자, 이어서 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압기에서 규약 효율에 대해서 물어보네요. 오케이, 너 잘 걸렸다. 왜냐하면 변압기의 규약 효율 있죠. 발전기의 규약 효율 있죠. 전동기의 규약 효율이 있어요. 규약 효율 나오면은 친구 3마리가 동시에 탁 나와야 돼요. 자, 일단은 여러분 이렇게 외우세요. 발전기의 규약 효율, 그 다음에 변압기의 규약 효율. 얘네 두 개가 똑같아. 알겠죠? 뭐하다고? 똑같다고. 이거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했죠. 얘도 비읍이지. 얘도 비읍이지. 그래서 공식이 같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 간단하게 이 친구에 대한 규약 효율 우리가 약속한 규칙 효율이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고요. 효율은 어떻게 구합니까? 출력 플러스 손실분의 뭐다? 예, 출력이다. 그리고 만약에 퍼센트법으로 하면은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겠죠. 아하, 얘를요, 여러분 찾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네, 2번이다라는 거예요. 자, 반면에 조심하셔야 돼. 어디서 조심하시냐? 지금 발전기나 변압기의 규약 효율을 물어봤으면은 얘를 찍으시면 되는데 만약에 시험에서 전동기의 규약 효율을 물어봤다.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는 구분을 해 주셔야겠지. 자, 전동기의 규약 효율은 이렇게 구하죠. 자, 입력분의 여러분 원래 효율의 개념이 입력분의 출력 아니겠습니까? 근데 출력을 어떻게 구하냐? 분자에 있는 출력을 입력 빼기 손실로 구합니다. 그렇죠? 입력 빼기 손실이 여러분 출력의 개념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변압기의 규약 효율 또 풀어봤습니다.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여러분 여기 무슨 색깔이야? 빨강색이야. 그래서 좀 어렵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한번 도전하는 마음으로 잘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가장 쉽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변압기에 어쩌고저쩌고 써 있어. 그럼 맨 끝에 일단은 밑줄 그을게요. 변압기에 뭘 구하래요? 전압 변동률을 구하래. 그러면은 내가 기본적으로 전압 변동률에 관련된 여러분 이론을 알고 있어야 이 문제가 수월하겠죠. 자, 그래서 한번 제가 간단하게 지금부터 전압 변동률이라는 게 뭔지 여러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변압기가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 변압기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전원 측 1차 측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오른쪽이 2차 측이라고 그냥 가정할게요. 그러면은 여기 2차 측에 단자가 이렇게 나와 있겠죠. 그리고 2차 측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뭐를 달 수가 있죠? 이렇게 우리가 부하를 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부하가 없을 때와 부하가 있을 때 여러분들 요 2차 측에 뜨는 전압의 차이가 생깁니다. 그 차이의 비율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전압 변동률이라고 했었던 거죠. 얘가 누구하고 거의 똑같냐면 발전기의 전압 변동률의 개념과 거의 똑같아요. 자, 부하가 온전히 걸렸을 때, 부하가 아예 안 걸렸을 때, 그때 전압의 차이.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똑같다고 보시고 여러분께서 공부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부하를 안 걸었어. 자, 무자식이 상팔자야.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자, 내가 케어할 사람이 없으면 어깨가 무거워요? 가벼워요? 좀 가볍겠죠. 그래서 어깨가 뿅뿅뿅 하고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럼 예를 들어서 무부하일 때, 무부하 시에 전압을 재니까 109V가 나왔다고 할게요. 여기 있는 전압이. 이번에는 부하를 왕창 달았어. 예. 전부하를 달았다. 예. 이랬을 때 부하시 전압을 재니까 오이고 100V. 그러면은 느낌이 오십니까? 전압이 올라갔어요? 전압이 드롭됐어요? 전압이 드롭됐죠. 그 전압 드롭된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전압 변동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2차 측을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 자, 여기가 몇 차 측? 2차 측. 변압기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몇 차 측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2차 측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여기서 무부하시의 전압인데 요거를 예쁘게 쓰면 무부하시의 2차 측 전압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2차 측하고 오픈 서킷. 그래서 V2O라고 쓰고요. 여러분 부하가 걸렸을 때의 전압. 그럼 노멀한 상태죠. 그래서 V2N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개념적으로 전압 변동률 공식을 쓰면은 입실론은 V20 마이너스 V2N 나누기 V2N이다. 뭐 곱하기 100 하고 싶으면 하고 빼고 싶으면 빼시고. 자, 요게 여러분들 전압 변동률이에요. 그래서 우리 변압기의 전압 변동률에 관련된 공식을 쓴다고 하면 얘가 1번이 된다라는 거지. 근데 이거 말고 여러분 이 문제는 두 번째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건데 발전기에서는 이 공식을 쓰고요. 변압기에서는 두 번째 공식을 더 많이 출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공식에 대해서 소개하기 전에 여기 잠깐만 볼게요. 지금 부하가 달려있냐 달려있지 않냐에 따라서 전압이 드롭되는 현상이 발생했잖아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있어.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바로 이거야. 그 원인은 두 가지가 있는데 크게 자, 첫 번째 원인은 바로 변압기야. 변압기가 여러분 철심에 막 코일을 감아놨죠? 그랬더니 그 전기적인 성분을 뽑아내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그 철심에 저항이 있겠죠. 그 철심에 리액턴스가 있겠죠. 바로 이 R과 X 때문에 여러분 전압 드롭. 그러니까 전압이 드롭되는 현상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주범이야, 주범. 자, 그리고 이 부하는 부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률값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러한 전압 변동률을 결정짓는 팩터가 크게 얘가 있다더라라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결론만 보고 전압 변동률을 구하는 거고 얘는 이제 원인을 찾아가지고 전압 변동률을 구한다. 좀 이런 느낌이 되겠죠. 좀 각색해서 여러분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전압 변동률 구하는 식을 두 번째 어떻게 쓸 수 있냐? 자, 전압 변동률 입실로는 이렇게 씁니다. 지금 R과 X 때문에 생긴다고 그랬죠? 자, 요거를 좀 비율로 나타내. 그래서 우리가 퍼센트라는 말을 붙여줘. 그럼 얘를 뭐라고 읽냐? 뭐라고 읽냐면 여러분 퍼센트 저항 강화 요렇게 읽으셔도 되고요. 백분율 저항 강화 이렇게 읽으셔도 돼요. 우리 기능사 시험에서는 퍼센트 저항 강화 또는 백분율 저항 강화 둘 다 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얘는 뭐라고 읽을까? 느낌 오셨습니까?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 또는 백분율 리액턴스 강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어찌됐든 식을 한번 써보자 이거지. 자, 공식 그럼 퍼센트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퍼센트 리액턴스 그리고 사인 세타. 그래서 전압 변동률과 관련된 식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요거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 보시면 백분율 저항 강화가 2%래.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얘가 얼마다? 2다. 그러니까 준 거예요. 숫자 대입만 하시면 돼. 2에다가 곱하기. 여러분 코사인 세타는 역률인데 부하의 역률이 얼마? 80%래. 그럼 80%니까 0.8이겠죠. 그래서 0.8. 그 다음에 더하기. 나머지 조건 볼게요. 백분율 리액턴스 강화가
얼마래? 네, 3. 그래서 3 곱하기 여기만 이제 조심하시면 되죠.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0.8이면 사인 세타 무조건 얼마죠? 0.6이죠. 요거 계산기 버버벅 하고 두드리시면 정답이 나오겠죠. 예, 정답은 아마 한 3.4%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접 여러분께서 한번 계산해 보시고 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확인해 주시고요. 실제 시험에서는요. 지금 2%, 3% 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전기 기능사 시험에서는 요 숫자를 바꿔서 낼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2%를 3%로 바꾸고 여러분 3%를 4%로 바꿔서 똑같이 전압 변동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에듀클래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교재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6번부터 13번까지는 동기발전기와 관련된 계산 문제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문제 빠르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어쩌고저쩌고 읽으면은 자 밑줄 같이 한번 그어볼게요. 동기발전기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일단 동기발전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계산 공식 여러분 한번 확인하고 여러분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동기발전기에서 가장 중요한 공식은 동기속도죠. 같이 한번 빈칸 메꿔보도록 할게요. 동기속도 NS는 P분의 120F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P는 극수고 F는 주파수예요. 그러면은 선생님 여기 극수하고 주파수는 뭐냐? 여러분이 보시더라도 이 공식 쉬워요? 어려워요? 좀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는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오히려 여러분들 동기속도를 주고 극수를 물어보든지 주파수를 물어보든지 둘 중에 하나가 좀 일반적인 계산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극수를 한번 구해볼게요. 어렵지 않지? 얘하고 위치만 딱 하고 바꿔주면 되죠. 그럼 극수 P는 동기속도 NS분의 120에 곱하기 F다. 우리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주파수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F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F 남기고 싹 다 넘기면서 뒤집어주면 되겠죠. 그럼 P가 저쪽으로 가야 돼. 여러분 이거 이항하는 건 이제 기능사 뽀개기 때 엄청 많이 해드렸으니까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넘어가. 그리고 120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F는 NS 곱하기 P 극수 나누기 120이 된다더라. 그러면 어찌됐든 이 공식 하나만 알고 계시면 여러분 정말 속된 말로 뽕을 뽑습니다. 왜 그러냐면 동기발전기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이 동기속도에 관련된 개념이 어디에서도 나와. 그렇지. 유도 전동기에서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동기속도는 필수 공식 중에 베스트야. 알겠죠?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 가겠습니다. 동기속도가 3600rpm이래. 아하, 동기속도를 줬어. 동기속도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여러분 연습할 때 이렇게 쓰는 거야. 3600이다. 그럼 주파수는 60Hz. 우리 시험에서 주파수는 뻑하면 60Hz 또는 50Hz. 이것밖에 안 써요. 자, 그러면은 주파수 F는 얼마 줬어요? 60 줬어요. 그랬을 때 뭘 물어보는 거야? 아하, 극수를 물어보네요. 자, 복습하는 차원에서 NS는 P분의 120F라고 했죠. 극수 P를 물어보니까 얘하고 위치만 바꿔주면 되죠. 그럼 극수 P는 120 곱하기 주파수 얼마? 60 나누기 여러분 NS 동기속도 얼마 줬어? 3600을 줬습니다. 그럼 대충 계산해봐. 대충 얼마 나올 것 같아? 계산기 두드려야 돼요? 네, 요거 딱 이극 정확히 떨어집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동기 발전기는 여러분 극수가 가장 작은 게 몇 극일까요? 그렇지, 2극이지. 2극보다는 작을 수가 없어. 왜? 극수는 짝수잖아요. 짝수 중에 가장 작은 짝수는 얼마야? 그쵸? 숫자 2죠. 그래서 여러분 동기발전기의 최고로 높은 동기 속도는 3600rpm이라고 사실 고정되어 있는 고정값이야. 그러니까 동기발전기는 아무리 내가 만들어도 동기속도가 3600을 넘을 수가 없다라는 거지. 구조적으로.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럼 이것을 알고 있으면 그냥 정답 2번 찍을 수도 있어요. 거꾸로 여러분 동기속도의 최고속도를 물어보는 문제도 있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파수가 60Hz래요. 그 다음에 발전용 원동기인 여러분 밑줄 발전기의 최고속도는 즉 여러분 우리 약속하자고. 발전기 어쩌고저쩌고 했어. 근데 이게 무슨 발전기인지 말을 안 해줬어. 근데 지금 여기 주파수 줬죠. 그럼 교류발전기지. 교류발전기에서 가장 넘버 원은 뭡니까? 발전기 하면 무조건 동기발전기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발전기도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시험에 안 나와.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 최고속도는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얼마 찍으셔야 돼? 그쵸?
예, 이건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얼마예요? 3600rpm하고 끝내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극수가 10. 오, 극수 좋고요. 그다음에 동기 속도가 600 줬네요. 그러면은 P가 10을 줬고요. 그다음에 동기 속도 NS가 600을 줬습니다. 이러한 동기 발전기가 있는데 뭘 물어보는 거야? 주파수 F를 물어보는 거네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써볼까요? 동기 속도 NS는 P분의 120F야. 여기에서 뭘 물어본다? F를 물어보는 거예요. F 냅두고 싹 다 넘기면서 뒤집어주면 돼. 그래서 F는 NS 곱하기 P 나누기 120이 되는 거죠. 자, 동기속도 600에다가 극수 10. 그 다음에 얘를 120으로 나누라고 하네요. 그러면은 6000 나누기 120이죠. 얼마 나올 것 같아? 예, 그렇죠. 50Hz가 나오겠죠. 계속해서 동기발전기에 관련된 계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보시면 동기 임피던스가 5옴인 밑줄, 같이 밑줄 그어요. 두 대의 동기발전기래요. 여러분들 지금 동기발전기가 한 대야, 두 대야? 두 대. 즉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동기발전기의 병렬 운전이다라는 거지. 지금 발전기 G1 그리고 발전기 G2. 발전기 두 대를 운용해서 부하에 전기를 공급하겠다. 이러한 스토리예요. 그러면은 두 대라는 말이 딱 나오자마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두 대를 병렬 운전하기 위한 그 조건이 바로 빡 하고 튀어나와야 돼. 왜? 병렬 운전 조건 자체도 시험에서 아주 잘 나옵니다. 자, 어찌됐든 문제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랬는데 유도 기전력에 100V의 전압의 차이가 있다면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런 얘기야. 예를 들어서 얘가 전압을 200V 만들어낸대. 근데 얘도 원래는 여러분 동기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 주위 파크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난다고요? 자, 그러면은 좋아요. 동기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 주위 파크부터 먼저 확인하고 문제 계속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주, 위, 파크. 주는 뭐예요? 그쵸? 발전기 두 대가 있는데 그 두 대의 주파수가 똑같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야. 한 발전기의 주파수가 60Hz면 나머지 발전기도 주파수 60Hz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위는 뭐예요? 위상이 같아야 된다. 그 다음에 파는 파형도 같아야 된다. 크는 그쵸? 크기인데 뭐의 크기냐? 전압의 크기. 이걸 조금 어렵게 표현한 거죠. 이게 기전력의 크기가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언뜻 딱 느끼셨습니까? 전압의 크기 똑같아야 돼. 얘가 200V를 만들어내면 이 친구도 200V를 만들어내야 돼. 근데 얘가 이제 달라지는 거야. 전압의 크기가, 기전력의 크기가 다른 경우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 친구는 200V를 만들어내고 한 친구는 100V를 만들어낸다고 할게요. 그럼 이 친구와 이 친구의 그 전압의 차이가 발생하죠. 얘와 얘 사이에 전이차가 발생한단 말이야. 그것 때문에 전류가 흘러요. 그 전류를 우리가 순환전류라고 하고 특히 무효 순환전류라고 했었던 거지. 자,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요 주의 파크는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뭐가 같아야 돼요? 위상도 같아야 돼. 근데 만약에 위상이 이프나 위상이 같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위상이 같지 않을 경우에는 무슨 전류가 흘러? 동기화 전류가 흐른다. 그래서 동기 화력이 발생한다라고 정의를 내렸었어요. 다시 한번 만약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압의 크기가 똑같지 않아. 즉 전압의 차이가 나. 그럼 그때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무효 순환 전류가 흐른다 이런 이야기였었죠. 그래서 동기화 전류를 좀 쉬운 말로 바꾸면은 유효 순환 전류고 전압의 차이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무효 순환 전류가 흐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기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이 맞아 떨어져야겠죠.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와가지고 지금 이런 얘기야. 얘가 200V야. 그리고 얘가 100V를 만들어낸다라고 가정할게요. 그럼 이 친구와 이 친구의 전압의 차가 얼마 발생하는 거예요? 100V. 그런 이야기야. 지금 유도기전력의 100V의 전압의 차이가 발생했대. 이 전압차 100V 때문에 얘하고 빼봐요. 그럼 몇 볼트예요? 100V죠. 얘 때문에 전류가 흐른다. 그 전류를 우리가 무효 순환 전류라고 한다. 끝에 보시면 무효 순환 전류라고 하지 않습니까? 좀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친절하게 이 친구의 임피던스 값을 줬어요. 얘가 지금 몇 옴 줬냐? 5옴 줬고요. 얘도 몇 옴 줬어요? 5옴 줬다. 아하, 그러면 전류가 이런 식으로 흐르겠지.
그게 바로 무효순환전류죠. 그러면은 우리 모르긴 몰라도 오음의 법칙은 알지 않습니까? V는 IR, 그럼 I는 R분의 V죠? 이거 교리니까 I는 Z분의 V지. 그러면은 I는 Z분의 V인데 지금 임피던스 몇 개 줬어? 2개고. 이렇게 돌리면 직렬이잖아요. 그러니까 2 곱하기 5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2개니까 아니면 5 더하기 5 해도 되고요. 그럼 10분의 여러분 전압차 몇 볼트? 100볼트. 그러면 얼마? 10A. 그래서 무효순환 전류가 몇 암페어나 흐른다? 10암페어나 흐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결론은 뭐예요? 기전력의 크기를 똑같게 유지하세요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끝까지 포기 안 하시면 합격하실 수 있으십니다. 계속해서 동기발전기와 관련된 계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앞에 동그라미 한번 같이 칠까요? 자, 삼상이라고 친절하게 말을 해주네요. 삼상에 66,000kV 암페어. 아하, 얘는 용량이죠. 보통 피상전력은 기기의 용량을 나타냅니다. 전력 설비에 있어서. 근데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면 여기 터빈 발전기라고 되어 있잖아. 터빈 발전기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 마음속으로는 그냥 무슨 발전기 생각하시면 돼? 동기 발전기 생각하시면 되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전격 전압이 22,900V라고 줬습니다. 그러면은 뭘 물어보는 거냐? 전격 전류는 과연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으로 이 전격 전류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공부하기가 좀 수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전류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전류라는 게 있는데 전류를 크게 한번 두 가지로 한번 나눠봤다라는 거예요. 전격 전류, 이거 여러분 쉽게 한번 생각해 볼게. 그냥 전격 전류는 그냥 정상 전류다. 정상 상태에서 흐를 수 있는 전류의 크기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시고요. 여러분, 단락 전류라는 것은 단락 사고 시에 흐르는 전류야. 근데 계통에서 가장 무서운 사고가 무슨 사고라고 그랬어? 바로 단락 사고지. 단락 사고 까먹으셨어요? 전선과 전선이 붙었을 때 이때 뻥 하면서 튀기면서 전류가 엄청 크게 흐릅니다. 그걸 우리가 쇼트 또는 단락 전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전격 전류, 정상적인 전류 어떻게 구하냐? 전류 I 그리고 전격이라는 말을 좀 강조하게 해서 스몰 n을 붙였어요. 근데 스몰 n 때도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전류는 기본적으로 V분의 P, 그리고 P는 P상전력이니까 PA. 아까 전에 여러분 66,000kV 암페어 주지 않았습니까? 그 용량이 여기에 착하고 올라오면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 아까 전에 몇 상이라고 그랬어? 여러분 3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3상이 사랑하는 숫자 얼마? 루트 3을 여기다 짠 하고 넣어주면 끝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단락전류는 여러분 보편적 상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정상전류죠. 얘는 고장전류죠. 고장전류가 정상적인 전류보다 크겠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단락전류 IS는 우리가 구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K 곱하기 IN이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뒤에 있는 IN은 여러분 바로 전격 전류지. 정상적인 전류고 요 K는요. 여러분 단락비야. 단락비라는 말을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락 사고가 났을 때 여러분 전격 전류보다 몇 배 더 커지는 그 비를 이야기한다. 이런 의미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우리가 단락 전류 구하는 방법을 얘를 동글뱅이 1번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동글뱅이 2번도 적어드릴게요. 단락 전류 IS는 이렇게 돼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곱하기 IN이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한번 따라와 주세요. 지금 IN 비교해봐봐. 얘하고 뒤에 똑같지? 그러면은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이라는 의미 자체가 뭐랑 똑같은 거야? 단락비랑 똑같게 되는 거지. 시험에서 퍼센트 임피던스 준다고요. 그냥 대입만 하시면 끝나는 거야. 엄청 쉬워. 만약에 5%다. 그러면 5분의 100. 5분의 얼마야? 5분의 100 하면 20이지.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전격 전류보다 20배 커진다. 이런 의미야. 단락사고가 났을 때. 이해되셨죠? 좋아요. 그럼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상이라고 그랬고요. 66,000kVA 용량을 줬죠. 얘가 PA 값을 준 거고요. 그 다음에 22,900V 전압 V를 줬어요. 자, 이랬을 때 뭘 물어보는 거야? 발전기의 전격 전류, 즉 동기발전기의 전격 전류를 물어보는 겁니다. 전격 전류 IN은 공식 다시 써볼게요. 루트 3에 곱하기 V분의 PA다. 자, 그러면은 숫자 드르륵 하고 넣어야 되는데 우리 천천히 한번 넣어보자고요. 분모부터 넣게. 자, 루트 3에다가 곱하기 전압 V 얼마 줬어? 22,900V지, 볼트. 자, 그러면은 22,900V 그대로 넣어줬고요. 자, PA는 용량이죠. 발전기 용량이 66,000 뭐라고 했어? 킬로볼트 암페어야. 그럼 킬로를 뭘로 바꿔줘야 돼? 기본 단위로 바꿔줘야 분자와 분모가
기본 단위로 맞아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66,000 곱하기 몇 승 해야 될까? 10에 3승을 해야 키로가 없어지겠죠. 이거 버버벅 하고 계산하면 정답은 이렇게 4번이 나옵니다. 자, 넥스트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전격이 10,000볼트. 오케이. 즉, 전격 전압이 10,000볼트다 이 얘기야. 그리고 전격이 500A래. 아하.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전격 전류가, 즉 정상 상태에서 최대로 흘릴 수 있는 전류가 얼마다? 500A다 이런 얘기야. 이거 전격 전류 값이에요. 자, 적어드릴까요? 얘가 전격 전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랬을 때 역률이 90%이고 삼상 동기 발전기에 뭘 구하래? 단락 전류를 구하래. 근데 너무 땡큐야. 끝에 뭐라고 써있냐? 단락비는 얼마다? 1.3이다. 세상에 전격 전류 주고 단락비를 줬어. 그럼 D 딱 곱하면 게임 끝나는 거죠. 전격 전류가 500이고 단락비가 얼마? 1.3 줬습니다. 그럼 요거 계산해 보세요. 얼마인지. 650A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아주 간단한 단락 전류를 계산하는 문제도 종종 나옵니다. 넥스트. 자, 12번 가겠습니다. 어떤 변압기에서 임피던스 강화가 5%인 변압기가 운전 중에 단락이 되었을 때, 자, 단락했을 때 단락 전류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요? 좀 전에는 발전기, 이번에는 변압기인데, 그래서 같이 두 개를 단락전류라는 개념을 가지고 양쪽을 한번 같이 풀어보는 거예요. 그럼 단락전류 IS는 이럴 때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곱하기 전격전류 IN이란 말이야. 근데 문제에서 지금 퍼센트 임피던스가 강한 퍼센트 임피던스를 얼마 줬냐? 5% 줬어. 그러면은 5분의 100을 하시면 돼. 그리고 곱하기 전격전류 IN 그대로 오면 되는데 여기서 5분의 100은 여러분 약분 때리면 얼마야? 20이지. 즉 전격전류의 20배 전류가 흐르는 건데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단락전류는 전격전류의 몇 배인가? 정답 몇 번? 2번. 이해되십니까?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동기발전기와 관련된 마지막 계산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수험생 여러분 이거 빨강색이요. 너무 듣고 어려우시면 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삼상 자극에 60메가볼트 암페어. 얘는요, 여러분 용량을 준 거죠. 용량. 그 기계의 크기. 단위가 메가볼트 암페어 또는 킬로볼트 암페어는 무슨 전력? 피상전력의 단위였었죠. 그 다음에 역률이 0.8이래요. 오호, 그러면은 코사인 세타가 얼마다? 0.8이다. 주파수 60Hz 줬고요. 투투나인 22.9 킬로볼트예요. 단위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수차 발전기, 여러분 수차 발전기, 터빈 발전기 그냥 몽땅 다 에브리 몽땅 뭐라고요? 동기 발전기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수차 발전기의 전부와 손실이 로스가 1600kW래요. 자, 이랬을 때 여러분 전부와 효율을 물어봅니다.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토 나와요. 괜찮아요. 너무 어려우면 넘기셔도 돼요. 하지만 도전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효율이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모르긴 몰라도 이 정도는 알잖아. 입력분의 뭐다? 출력이다라는 거. 요건 여러분 알고 있죠. 그러면서 얘도 이제 발전기니까 발전기 규약효를 우리가 배웠었거든. 그거 다시 한번 써볼게. 그럼 이 단은 여러분 입력을 이렇게 쓸 수 있죠. 출력 플러스 손실분의 출력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손실을 줬어. 얼마라고? 얘가 1600kW 줬지요.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출력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용량을 줬어. 피상전력 PA 값을 줬다고요. 그럼 출력은 여러분 와트 또는 킬로와트 또는 메가와트, 와트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출력이에요. 몰랐다고요? 자, 그러면은 출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쉽게 구할 수 있냐? 피상전력에다가 즉 기기의 용량이죠. 용량에다가 곱하기 역률 코사인 세타만 곱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출력이 되는 공식이 된다 이거지. 좋아. 그러면 숫자 넣어서 한번 계산해 볼게요. 효율 2타는 자 출력인데 PA 곱하기 코사인 세타야. PA가 얼마 줬어? 60메가볼트 암페어. 60 뭐 줬어? 메가볼트 암페어. 근데 지금 분모에 뭐로 했어요? 키로로 했죠. 그러면은 여러분 다 단위를 키로로 맞춰주자고. 그러면은 메가를 키로로 바꿀 때 어떻게 하면 돼요? 곱하기 10에 3승 해주면 되죠. 여기까지는 이제 60 곱하기 10에 3승 킬로볼트 암페어인 피상전력인 거고 여기다 이제 뭐만 곱하면 돼요? 예, 역률 코사인 세타 얼마 줬어? 0.8. 그럼 0.8 그대로 곱하시면 되죠. 그러면은 분모 똑같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똑같이 써볼까요? 60에 곱하기 10에 3승 여기도 마찬가지로 곱하기 0.8. 자, 그 다음에 마무리 더하기 손실 얼마 줬어?
1600. 그래서 1600을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킬로가 되는 거죠. 단위 다 맞춰준 거죠. 그 다음에 곱하기 100. 자, 이렇게 하면은 약 대략적으로 97%가 나온답니다. 실제 이렇게 나오는지 여러분께서 요거 계산기 입력하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에듀클래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교재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수험생 여러분, 지금부터 유도전동기와 관련된 계산 문제 9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도전동기는 시험에서 아주 잘 나오는 파트예요. 그럼 간단하게 원리를 먼저 우리 복습을 하자고요. 지금 여러분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구리판이 있다고 할게요.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 오른손, 요게 뭐냐면 말굽자석이었죠. 우리 기능사 뽀개기 시간에 우리 충분히 배웠었는데, 자 보세요. 말굽자석을 이렇게 갖다 놔요. 그리고 말굽자석을 돌릴 거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이런 일이 발생한다. 자, 얘를 돌려.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따라 돌아. 자, 얘가 돌아가면 얘가 따라 돌아요. 그게 유도전동기의 원리였죠. 근데 얘가 도는 속도하고 얘가 도는 속도하고 약간의 차이가 발생한다. 그 차이의 비율을 우리가 뭐라고 했었죠? 유식한 말로 슬립이라고 했었죠. 자, 어찌됐든 여러분 유도전동기가 나오면 일단 기본적인 중요한 공식 3가지가 빡 하고 튀어나와야 돼. 그 공식을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제가 준비를 했는데 지금 서클이 2개가 있어. 흰색이 있고 노란색이 있죠. 이 흰색이 여러분 고정자고요. 이 노란색이요.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여러분 회전자예요. 그러면 고정자에는 여러분 뭐가 감겨져 있냐? 이렇게 권선이 감겨져 있어요. 좀 예쁘게 그려야죠.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회전하는 자기장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뭐 파이 1, 파이 2, 파이 3 이렇게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지 회전하는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이 회전하는 자기장의 속도를 4글자로 줄여서 동기속도라고 하는 건데, 선생님 동기발전기에서도 동기속도 했었는데요. 네, 똑같습니다. 그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공식도 똑같은 거야. 그래서 유도전동기에서 나오는 첫 번째 공식 NS는 P분의 120F다. 중요한 공식인데 앞에서 했으니까 쉽게 우리가 외울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은 이 회전하는 자기장에 따라서 약간 늦게 돌아요. 그 다음에 얘가 돈다 이거지. 그러면은 얘가 바로 회전자지. 그럼 얘야 속도의 차이가 발생한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슬립. 한 몇 퍼센트 정도의 속도의 차이가 나냐 이 얘기야. 그럼 두 번째 슬립 S는 동기속도 빼기 회전자의 속도 N 나누기 동기속도 S 곱하기 100라고 하면서 우리 말로 설명하는 문제도 가끔 나오거든요. 그때 슬립의 범위를 물어봐요. 그러면은 0보다 크고 1보다는 작다더라. 이런 것도 또 기출문제 있었던 거. 그러면 시험에서는 공식을 물어볼 수도 있고요. 시험에서는 계산 문제를 낼 수도 있겠죠. NS 주고 N 주고 슬립 구하세요 라고 할 수도 있고 NS를 안 줄 수도 있어. NS를 안 주면 NS 구하면 돼. 우리 NS, 즉 동기속도는 기똥차게 잘 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슬립 물어보는 문제 나오면 거의 보너스 문제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러분, 요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이 회전자의 속도를 우리가 지금 N이라고 했었던 거죠. 그죠? 그럼 얘를 어떻게 구하냐? 얘는 요 식을 우리가 쿵딱쿵딱쿵딱 하고 만들면 이렇게 되죠. 1-S에 곱하기 NS다. NS는 바로 동기 속도고 이 식을 이렇게 써도 되죠. P분의 120F입니다. 이렇게 써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유도전동기의 기본 공식 3인방 하면 빵빵빵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서 요 슬립이 너무너무 중요한 게 슬립이 크냐 작냐에 따라서 회전수를 결정지을 수 있고 슬립이 커지면 회전수가 작아져. 회전수가 크면 손실이 커져서 효율이 작아져. 즉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어. 슬립이 커지잖아요. 출력이 줄어요. 이러한 관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팩터이기 때문에 슬립이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일발장전하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동기속도를 NS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회전하는 자기장의 속도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회전속도 또는 회전수. 이 친구들의 슬립을 구하래요. 그러면은 공식 한번 찾아보자고요. 그러면은 일단 4번은 바로 땡이지. 왜? 여기가 플러스니까. NS와 N의 그 차이를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분자를 보면은 NS와 N의 차이.
얘 맞죠? 그리고 얘 맞죠? 얘 땡이죠. 그죠? 앞에 동기속도가 무조건 빠르게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물론 특수한 경우도 있는데 그건 우리 시험에서 안 다뤄. 전기 기사나 산업기사 가서 다룰 겁니다. 그러면 분모만 보면 돼. 분모도 뭐가 돼야 되지? 동기속도. 자, 이렇게 해서 가볍게 우리가 정답은 3번으로 체크할 수 있어야 되고요. 15번 문제 가겠습니다. 회전수가 1720rpm이래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단 동기속도는 얼마다? 1800rpm이다. 뭘 물어봤을까요? 맨 끝에 동그라미 슬립에 대해서 물어보네요. 그러면 자, 슬립 S는 동기속도 큰 거에서 여러분 작은 거 빼면 돼. 헷갈리면.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주고 큰 걸로 나눠주면 끝이야. 자, 여기 빼기 1728 나누기 1800 그 다음에 곱하기 100 요거 하면 대략적으로 한 4% 정도 나올 겁니다. 다음 문제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50Hz고요. 6국. 자, 지금 몇 국? 6국. 그 다음에 50Hz. 시험에서 주파수 주면 맨날 50 아니면 60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삼상 유도전동기가 있대요. 아, 근데 지금 회전수가 얼마래요? 955rpm이네. 즉 n이 955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뭘 물어봤어, 지금? 슬립을 물어봤지, 슬립. 그럼 슬립 S는 식이 어떻게 됐었죠? 동기속도 ns 빼기 n 나누기 ns 곱하기 100.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n 값을 줬거든요. 955라고, 여기 955라고. 근데 동기속도를 줬어, 안 줬어? 안 줬어. 대신에 동기속도 내가 쉽게 구할 수가 있죠. 주파수하고 극수를 줬으니까 동기속도 먼저 구해볼게요. ns는 p분의 120f죠. 근데 p가 6q, 그 다음에 120에 곱하기 50Hz. 그럼 이거 얼마야? 그렇지. 1000rpm 나와요. 한번 암산해보세요. 아니면 계산기 두드려 보세요. 그러면 동기속도가 여러분 회전수보다 약간 빠르죠? 원래 빠르다니까. 그러면은 1000 빼기 955 나누기 1000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4.5%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17번 문제 같이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삼상의 380V 60Hz에 4극 그리고 슬립이 5% 줬대. 그 다음에 맨 끝에 밑줄 그을게. 회전자의 속도는 얼마인가? 아하, 그러면 이 공식 나와야 돼. 회전자의 속도 n은 1-s에 곱하기 ns. 근데 이제 동기속도인데 동기속도는 어떻게 구하죠? p분의 120f다. 이렇게 구한다고 그랬었죠. 그러면 숫자 대입만 하면 돼. 지금 슬립이 얼마 줬어요? 슬립이 5% 줬어. 그러면은 여기에 0.05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자, p 극수. 자, 몇 극 줬나? 예, 4극. 여기다가 숫자 4를 넣으시면 되고 f 주파수 몇 헤르츠? 60Hz. 여기다가 60이라는 숫자만 넣고 여러분 계산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얼마가 나오나? 그럼 여러분 자 보세요. 지금 내가 이거를 계산을 해봐봐. 이거를. 그러면은 이거 나온 것보다 무조건 작게 나와야 정상이지. 이해되십니까? 계산하면은 대략 1710rpm이 나올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여러분께서 계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유도전동기와 관련된 계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자의 입력을 P2라고 한다. 즉 2차 측 입력이야. 회전자가 여러분 몇 차 측이라고 그랬었죠? 네, 2차 측이죠. 그래서 2차 측 입력을 P2로 쓰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슬립을 S라고 하고요. 이때 삼상 유도전동기의 기계적인 출력의 관계식은 이거 되게 중요한 식이야. 기계적 출력 관계식, 기계적 출력을 P0라고 할게요. 즉, 얘 말은요. 무슨 말이냐? 2차 측 출력을 이야기하는 거야. 자, 다시. 기계적 출력이란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요? 2차 측 출력이라고 한다더라. 그럼 P0는 중요한 공식이 있었죠? 1-S에 곱하기 P2다. 그럼 여기서 P2가 뭐라고 그랬었죠? 2차 측 입력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요게 여러분 기계적 출력을 구하는 공식, 2차 측 출력을 구하는 공식이 됩니다. 어디에서? 유도전동기에서. 슬립 나오면 무조건 유도전동기지. 근데 그 꼴이 어렵지가 않다고. 우리 좀 전에 회전자의 회전수를 구하는 공식 어떻게 썼었죠? n은 1-s의 ns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요 동기속도 때문에 회전자 2차 측 출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꼴을 기억하시면 그대로 내려오면 돼. 그래서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 나올 때 이렇게 공식을 그대로 찾으세요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계산 문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 문제는 지금 공식 고르라며? 그럼 공식 골라주면 돼요. 자, 몇 번이에요? 네, 2번이죠. 그러면 이러한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해봅시다. 19번입니다. 삼상 유도전등에서 1차 측 입력이 60kW고요. 1차 측 손실이 1kW래요. 그리고 나서 슬립 3% 줬네요. S는 0.03이에요. 이랬을 때 기계적 출력은 얼마인가? 아, 2차 측 출력은 얼마인가? 일단 출력과는 공식 쓰고 한번 설명드릴게요. P 재료는 자, 저 계속 쓰고 있죠. 여러분도 계속 쓰셔야 돼요. 아, 영상 보시면서 그냥 멍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쓸 때 여러분 계속 쓰시면서 암기하셔야 돼요. 1-S에 곱하기 P2다. 그러면 얘는 1-S 슬립이 3%니까 0.03 줬고요. 자, 곱하기. 잘 봐. 지금 얘 P2가 뭐지? 의미가 2차 측 입력이 되는 거죠. 그럼 2차 측 입력을 알아야 되잖아요. 문제에서 2차 측 입력은 얼마다라고 바로 줬으면 좋은데 그렇게 안 줬어. 대신에 2차 측 입력을 구할 수 있게끔 1차 측 입력과 1차 측 손실을 줬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차 측 입력은 1차 측 입력에다가 손실을 뺀 게 2차 측 입력이 되겠죠. 너무 복잡해?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지금 요 바깥에 있는 자, 원 다시 그려볼게요. 여러분 천천히.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어떤 기기가 있어. 어떤 기기가 있어요. 자, 여기가 2차 측 출력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가 2차 측 입력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2차 측 입력에서 손실만큼 빼주면 그게 뭐예요? 2차 측 출력이 되겠지. 그 손실에 해당하는 그냥 개념이 슬립이었던 거고. 그래서 슬립만큼 빼주는 거야. 그게 이제 여러분 2차 측 출력이 되는 건데 근데 여러분 우리 회전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고정자도 있는 거죠. 그럼 고정자를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동그랗게. 고정자가 여러분 1차 측의 개념이 되는 거지. 그러면은 1차 측에 입력이 있겠지. 그리고 얘가 1차 측 출력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입력에서 출력, 그럼 뭘 빼주면 돼? 손실을 빼주면 1차 측 입력에서 손실을 빼주면 1차 측 출력이 되는 거고 1차 측 출력이 2차 측 입력이 되는 거죠. 아유, 이렇게 안 해도 돼. 그냥 여러분 여기에서 60에서 그냥 1kW 빼면 된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여기다가 59를 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식선으로 생각을 해봐. 여러분 입력이 60이래. 근데 출력은 이 60보다 크겠어요? 작겠어요? 양심 있으면 작겠지. 응?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답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4번으로 마무리를 지으시면 된다더라. 이해되셨나요? 수험생 여러분, 이번에도 보라색 문제네요. 자, 도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문제를 먼저 확인해 보시면 출력이 10kW래요. 그러면 좀 친절하게 다시 풀었으면 얘는 2차 측 출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2차 측 출력을 우리가 P0라고 했었거든요. P0가 10kW입니다. 이런 얘기고, 자, 슬립이 몇 프로? 4%래요. 그러면 S가 0.04다. 이렇게 운전되고 있는 삼상 유도 전동기가 있는데, 자, 밑줄 2차 측 동소는 그러면 이 문제는 2차 측 동소는 구하는 공식을 여러분께서 알아야 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적어드릴게요. PC2는 우리 뭐라고 배웠어? S 곱하기 P2다. P2는 뭐예요? 2차 측 입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슬립이 커지면 커질수록 동소는 커지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여러분 슬립 S는 문제에서 바로 0.04라고 줬어. 그러니까 그대로 대입하면 되는데 아하, 2차 측 입력을 안 줬어. 대신에 2차 측 출력과 슬립을 줬어요. 그럼 느낌이 막 오셔야 돼. 이거 2차 측 입력 P2를 구해야겠네? 구해야죠. 그럼 P0는 다시 한번 써볼게요. 1-S의 P2다. 그럼 요 식에서 여러분 P2를 구하고자 한다면 1-S가 통으로 넘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P0 나누기 1-S예요. 자, 여기다가 숫자 대입해 볼게요. P0가 얼마였어? 10. 그럼 10, 1 빼기 슬립 S가 0.04야. 이거 뻑뻑뻑 하고 계산기 두드리면 아마 10
10.41 정도가 나올 거예요. 10.41 킬로와트. 오케이. 그러면 이 10.41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된다. 그러면 여러분 완성해 볼게. S가 얼마? 0.04 슬립. 그 다음에 곱하기 여기서 나온 계산값. 10.41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같이 계산해 봐 주세요. 그다음 곱하기 10.41을 해주시면 얼마가 나온다더라.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 와트로 물어봤어. 그러면 얘는 지금 킬로와트거든요. 그럼 얘를 뭐로 바꾸려면? 와트로 바꾸려면 몇 승 해줘야 돼? 10의 3승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0의 3승을 해주면 어느 정도 나오냐? 이 값이 여러분들 417 나온대요.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417이 나오는지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 유도전동기와 관련된 계산 문제 딱 2문제 남았어요. 끝까지 힘내주세요. 슬립이 4%래요. 그럼 S가 0.04래요. 삼상 유도전동기의 2차 측 동선이 0.4kW일 때 2차 측 동선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2차 측 동선을 줬죠. 그러면은 PC2가 기지값이야. 0.4다. 이랬을 때 회전자의 입력을 구하라는 거네. 그럼 회전자의 입력은 즉 2차 측 입력을 구하세요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앞에서 이런 공식 했었죠. 2차 측 동선 PC2는 또는 P2C라고 써도 돼요. 상관없어요. PC2는 S 곱하기 P2라고 했어요. 여러분 좀 쉽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어려운 문제 풀고 나서 이거 풀려니까 좀 쉽죠? 그럼 여기서 P2는 슬립이 넘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PC2 나누기 S가 되는 거고. 자, 숫자 한번 대입해 볼게요. PC2가 지금 문제에서 얼마라고 그랬어요? PC2가 0.4 킬로와트라고 그랬어. 맞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0.4를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S가 뭐였어요? 슬립. 슬립이 얼마야? 0.04. 이거 암산도 가능하겠는데? 그럼 0.04분의 0.4는 얼마? 10이 나온다더라.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아주 기계적인 계산을 해봤고요. 이제 한 문제 남았네요. 요거 되게 쉬워. 어렵지 않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 조금이라도 알고 계시면 10초 만에 나오는 계산 문제. 자, 보면 5.5kW 200V 유도전동기가 있는데 전전압 기동 시에는 기동전류가 기동전류가 150A였다. 너무 커. 그러면 이 기동전류를 좀 낮추고 싶어. 그 낮추는 거를 우리가 기동법이라고 했었던 거지. 그때 내가 Y델타 기동법을 사용하게 되면 이 기동전류가 3분의 1배 줄어든다라고 했었죠. 무조건 여러분들은 Y델타 나오면은 3분의 1이라는 숫자만 기억하시면 돼. 그러면 기동전류는 얼마큼 작아지냐? 150 곱하기 3분의 1만 해주시면 돼요. 얼마나 쉬워요? 그럼 정답 얼마? 50A. 여러분 기동전류가 이렇게 줄어들어야 돼. 여러분 기동전류가 크면 어떻게 되냐? 전동기 맛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유도전동기 기동법을 얘기하면은 Y델타 기동법, 리액터 기동법 여러 가지가 나왔었잖아. 그 중에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왔던 것은 바로 이 Y델타 기동법입니다. 다시 여러분 기동전류가 얼마 정도 감소한다고요? 3분의 1배 정도로 감소한다. 기억해 주세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에듀클래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교재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전기기기 마지막 챕터 부분에 해당하는 정류기의 계산 문제 8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8문제 중에서 7문제 엄청 쉬워요. 그리고 표 하나로 끝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파트에서 키워드는 정류예요. 여러분들 정류라는 말이 어떤 의미였었죠? AC, 즉 교류를 뭘로 바꿔주는 거예요? DC인 직류로 바꿔주는 것을 정류라고 하고 그러한 회로를 우리가 뭐라고 이름을 붙였죠? 정류회로라고 이름을 붙였었던 거죠. 오케이. 그러면 시험에서 여러분 AC 즉 시료값을 줄 거야. 무슨 값? 시료값을 준다고. 밑도 끝도 없이 전압 주어지면 그거는 다 무슨 값이야? 시료값이야. 그리고 그 시료값을 우리가 DC값으로 바꿔주는 건데 굳이 좀 멋들어지게 이야기를 하면 직류, 평균값 이런 말을 쓸 뿐입니다. 대단한 거 아니고요. 쉽게 생각하면 AC의 전압을 DC로 바꿔주는
여러분 계산 공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문제 한번 볼게요. 23번 스몰 e는 루트 2의 대문자 2의 사인 오메가 t야.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정연파 전압이잖아. 요게 바로 AC 전압이다. 이것을 뭘로 바꿔주겠대? 직류 평균값으로 바꾸겠대. 즉 AC를 뭘로 바꾸겠대? DC로 바꾸고 싶을 때 그 전압 구하는 공식이 0.452라고 할 때 얘는 단상반파, 단상전파, 삼상반파, 삼상전파 넷 중에서 어떤 거냐라는 거지. 무조건 정답 뭐예요? 1번이 되는 거죠. 이거 기억 안 나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표가 나왔네요. 자, 천천히 할게요. 지금 정류회로의 종류는 4가지가 있어요. 단상반파, 단상전파, 삼상반파, 삼상전파. 오케이. 상수로는 단상이 있고 삼상이 있는 거고 파형으로는 반파가 있고 전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쉽겠죠. 그중에서 가장 쉬운 공식이 바로 단상 반파죠. 단상 반파는 0.45야. 앞에 있는 요 상수. 여러분께서는 요 앞에 있는 요 상수를 암기하시는 거야. 0.45. 그러면 단상 전파 같은 경우에는 얼마 써 있어요? 0.9. 그다음에 삼상 반파는 1.17, 삼상 전파는 1.35. 요 숫자를 외워야 되는데 이런 거 외우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막상 시험장 가면 헷갈려. 그래서 기능사 뽀개기 때 제가 요거 암기하는 방법 알려드렸었죠. 어떻게 외운다? 이거 다 더하면 9가 나와. 자, 이게 무슨 소리냐? 봐봐요. 삼상 전파 볼게요. 1 더하기 3 더하기 5를 해보세요. 암산. 자, 9 나오죠. 1 더하기 1 더하기 7 해보세요. 얼마 나와요? 9 나오죠. 여기 원래 9죠. 그 다음에 4 더하기 5를 해보세요. 얼마야? 9. 이런 포인트를 살리면서 여러분께서 암기하시면 충분히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시험 문제에 나오는 유형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자고요. 되게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단상 반파의 직류평균 전압값을 구하는 공식을 보기에서 골라주세요. 그럼 여기서 고르시면 되는 거야. 거꾸로 공식을 써놓고 이 공식은 어느 회로에 해당하는 거냐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여러분 숫자를 주고 여러분 직류평균 전압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전형적인 계산 문제. 이렇게 크게 3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요거 외웠다고 가정할게요. 지금 빨리 외워주세요. 자 잠깐 시간 드릴게요. 자 빨리 한번 외워보세요. 자 집중해서 지금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볼게요. 지금 공식이 이렇게 쓰여 있네. 근데 앞에 봐봐요. 상수가 뭐라고 써 있어? 0.45라고 쓰여 있죠? 그러면은 뭐였었어요? 단상 반파였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답 1번 체크해 드릴게요.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럼 두 번째 문제인데 지금 단상 반파 정류 회로. 자, 일단 밑줄 그어야 돼. 여기에서는 단상 반파인지 단상 전파인지 삼상 반파인지 삼상 전파인지 반드시 밑줄 그으면서 확인해 주세요. 그거에 따라서 공식이 달라지잖아요.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에 전원 전압이 200V야. 지금 밑도 끝도 없이 전압 줬죠? 그러면 여러분 전원이라는 것은 AC 측이겠죠? 그러면 이건 무슨 값이야? 시료값이다라는 거죠. 시료값 뭐 대문자 2라고 쓸까요? 대문자 2 값이 200V 줬다. 그다음에 부하 저항이 지금 얼마래요? 25m래. 이랬을 때 전류를 구하라. 그럼 전류 I는 원래 ohm의 법칙에서 I는 R분의 V잖아요. 그럼 V 들어가는 자리에 지금 직류평균전압 값을 넣어주면 돼요. 그게 뭐예요? D라고 쓸까요? 이렇게 이쁘게. 자, 그러면은 R 값은 지금 문제에서 줬으니까 20 그대로 오면 되고요. 지금 직류평균전압 값만 구해서 여러분 넣어주면 된다 이거야. 근데 지금 단상 반파지? 단상 반파일 때는 0.45였죠? 그러면은 0.45에다가 곱하기 문제에서 시료값 얼마 줬어? 200 줬네. 그러면 사실 이거 거의 암산도 가능합니다. 여기 보세요. 얘랑 딱 하고 지워지는 거 보이세요? 그리고 10 남죠? 10에다가 0.45? 곱해봐요. 얼마 나오겠어요? 양심이 있으면 4.5 이렇게 체크를 해주셔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24번 문제, 즉 우리 정류 파트에서 두 번째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2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딱 보면 우와, 왠지 어려워 보여.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이런 그림 다 필요 없어. 필요 없고 여러분 내용만 볼게요. 지금 반파 정류 회로라고 돼 있어. 그러면서 변압기 어쩌고 저쩌고 해. 그러면은 여러분 반파 정류 회로다라고 하면은요 단상 아니면 삼상이죠. 변압기 회로에서 특별히 언급이 없으면 단상으로 간주하시면 돼.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괜찮아. 우리 기능사 수준에서는 이 그림 없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은 이때 직류 평균치를 물어봤어. 직류 전류 평균치. 그러면은
조금 전에 하지 않았습니까? 자, 보세요. I는 R분의 2D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R분의 2D는 지금 반파잖아. 그러면은 단상 반파 정류 회로라니까? 그러면은 0.45의 시로치 전압 2가 되는 거죠. 그럼 이때 여기에서 0.45를 상수로 빼면은 이렇게 되는 거지. 0.45 곱하기 오의 법칙 I는 R분의 V 그냥 가볍게 R분의 2로만 써주면 되는 거지. 여기에서는. 지금 시로치의 전압을 2라는 문자로 줬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보기에서 고르면 돼. 오, 어렵다고? 아니야. 여러분 상수가 무조건 얼마 나와야 돼? 0.45가 나와야 돼. 그러니 여러분 계산기를 가지고 2분의 1은 반땡이니까 0.5죠. 자, 얘 땡이지. 그래서 얘 1이지. 야, 이게 앞에 1이 숨어 있잖아.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죽었다 깨나 답이 안 되죠. 그러면은 3번 아니면 4번이죠. 그럼 3번에서 이 친구하고 4번에서 이 친구하고요. 계산기로 두드려봐. 실질적으로 루트 2 나누기 3.14 이렇게 두드려도 되고 아니면 문자 파이로 여러분 두드리셔도 되겠죠. 이랬을 때 이 두 친구 중에서 0.45하고 가장 가까운 건 얘야.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2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상 전파네요. 단상 전파야. 이거 나오자마자 여러분 마음속으로 어떤 상수가 떠올라야 돼요? 0.9. 자, 그러면 정답 한번 찾아보세요. 예, 바로 3번이 되겠죠. 그래서 되게 쉬운 문제야.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계산 문제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27번. 역시 밑줄 단상 전파래. 그럼 일단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상수? 0.9가 빡 하고 튀어나와야 돼. 생각이 나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읽어볼게요. 교류의 입력이 100V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전압을 줬잖아요. 그럼 이 전압은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무슨 값이야? 예, 시로값이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다가 시로값 곱하기만 하면 되죠. 그러면 100V를 곱해보세요. 이거 암산하면 바로 90V가 나오는 거죠. 아하, 그래서 나오는 전압은 얼마다? 90V다. 쉽죠?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할게요. 28번. 단상 전파야. 단상 전파. 그럼 마음속으로 또 어떤 상수? 0.9가 팍 하고 튀어나오셔야 돼요. 자, 이랬을 때 전원이 220V래. 그러면 이거 무슨 값? 시로값. 그때 전압의 평균값은 그럼 220 곱하기 0.9죠? 이제 저 계산 안 할래요. 여러분께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얘보다는 조금 작아지겠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게 198V 정도가 되겠네요. 이해되셨습니까? 예, 좋습니다. 29번이에요. 근데 29번은 단상 문제가 아니에요. 삼상 문제예요. 같이 보도록 할게요. 상전압이 300V야. 일단 이 전압 줬어. 그럼 무슨 값이야? 시로값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자, 밑줄 그을게요. 삼상이고 뭐야? 반파야. 자, 그럼 삼상 반파일 때 상수가 얼마였죠? 1.17이었습니다. 그러면 직류평균전압은 여기에다 시로값 300V만 곱하면 되죠. 직류전압은.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300에다가 1.17을 곱하는 거니까 300보다 조금 더 크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답이 될 수가 없지.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마지막 30번 문제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30번 문제 무슨 색깔? 빨강색이야. 빨강색 너무 어려워. 그냥 버리시면 돼요. 그래도 끝까지 한번 도전해보자고요. 얘는 단상 전파 종류 회로다라고 되어 있는데 독특한 게 있어. 뭐냐면 지금 알파가 60도다. 오, 선생님, 요 알파가 뭔데요? 우리 옛날에 배웠었죠. 알파라는 것은 점호각이라고 해요. 이런 점호각이라는 친구는 다이오드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이리스터. 사이리스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정류 회로를 우리가 만들 때 점호각이라는 개념이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 이 마지막 막판 우리가 문제풀이 연습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게 되면 머리가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그래서 이렇게만 해주세요. 어떤 각도가 나왔어. 자, 다시 단상전파 정류 회로에서 각도가 나왔어요. 그러면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원래 단상전파 정류 회로에서 직류평균전압 ED는 0.9에 이렇게 2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각도가 나오면 여기다 곱하기 어떻게 하시냐? 코사인 여기서 주어진 각도를 넣어주면 돼요. 그럼 계산 한번 해볼게요. 0.9에다가 곱하기 시로치 전압 문제에서 몇 볼트 주냐면 100볼트 줘요. 그 다음에 곱하기 지금
점호각이 얼마 줬냐? 60도 줬거든요. 그럼 이런 얘기야. 코사인 60도. 그러면 이거 계산기 두드려도 되고 암산도 가능하죠. 코사인 60도가 반등이죠. 2분의 1이죠. 그럼 2분의 1 곱하기 0.9하면 0.45지. 0.45에다 100을 곱하면 얼마? 45V가 나옵니다. 물론 사실 이 문제를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지금 여기 뒤에 중요한 유도성 부하를 가지는 제어 정육이다. 그러면 유도성 부하를 가지는 이게 무슨 말인지도 일일이 풀어드려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좀 유형에 맞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건 맞추는 거고 막 꼬아냈어. 그럼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요 30번 문제, 빨강 문제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정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짧은 시간 동안 30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수험생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최선 다하시면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전기기능사 필기시험 합격하시면 실기시험이 남아있죠. 그 실기시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되냐고? 노량진에 있는 대산전기학원에서 여러분께서 배우시면은 금방 합격하십니다. 어마어마한 노하우를 가지고 여러분께서 한 번에 합격할 수 있게끔 도와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필기부터 합격하시면 됩니다.